자, 오늘은 2022학년도 1학년 2학기 영덕여자고등학교 기말고사 요거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무리함수 문제죠. 뭐 지나간다고 하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y 대신에 3, x 자리에 a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고 2되고 제곱하면 4되고 따라서 3a는 9이기 때문에 a는 3이다. 뭐 이렇게 나오실 것 같고 P랑 C랑 구별하면 되는 문제가 2번에 나와 있네요. MP는 M부터 쪼로록 두 개를 곱한 거, 7C5는 실제로 7C2랑 같습니다. 따라서 이건 7 곱하기 6을 2로 나눈 거, 21이죠. 넘기면 20이고 5, 4, 20이기 때문에 n이 5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바로 볼게. 다른 종류의 사탕 7개를 2개, 2개, 3개씩 나누는 방법이야. 이게 요즘은 잘 안 배우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봐. 일단 7개 중에 2개를 뽑아서 한 뭉탱이를 만들어. 그 남은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또 한 뭉탱이를 만들어. 그럼 3개가 자동으로 남겠지. 이렇게.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세 묶음으로 나눈다 그랬지 주머니 A, 주머니 B, 주머니 C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 A, B 주머니가 구별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사탕이 A, B, C, D, E, F, G가 있다고 할게. 그럼 내가 A, B를 제일 처음에 고르고 나중에 C, D를 고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처음에 C, D를 고르고 나중에 A, B를 고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 두 개의 경우는 같은 경우죠. 마치 두 개가 겹쳐서 보이니까는 이 주머니가 이름이 있었으면은 사탕 주머니가 이름이 있었으면은 안 겹치겠지만 주머니 이름이 없기 때문에 겹친단 말이에요. 이걸 이만큼 나눠줘야 된다고요. 7C6은 7 곱하기 6을 2로 나눈 거기 때문에 5C는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거고 밑에 2로까지 나누면 7 곱하기 3 곱하기 5만 남을 것 같아요. 되고 이렇게 아마 210이라고 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3번 마플 교과서에 있는 문제 같은데 1교시에는 4개의 강좌, 2교시에는 3개, 3교시에는 4개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케바케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1교시에 2교시를 듣는 경우가 1번이에요.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은 1교시에 3교시를 들을 수 있겠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세 번째는 2교시에 3교시를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1교시를 들을 수 있는 건 넷 중 하나, 2교시는 셋 중 하나, 1교시는 넷 중 하나, 3교시는 넷 중 하나, 2교시 셋 중 하나, 3교시 넷 중 하나.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자 라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딱히 어려운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5번 보도록 할게요. 동네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 문제도 시험에 좀 빈출이지. 이 색칠하는 문제. 이거 어떻게 푸는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 방법이 제일 확실해. 이 방법 뭐가 확실하냐면 색깔의 개수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 현재 색깔이 4개야. 그러면 1번. 케이스 1번. 4가지 색 사용. 4가지 색을 사용한다라는 건 동네가 5동네이기 때문에 분명히 두 동네는 같아야 되거든. 같을 수 있는 동네가 가랑 다가 같을 수 있고 또는 나랑 라가 같을 수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안 되지. 자, 그러면 이건 가랑 온리 가랑 다만 같은 거야. 그럼 가다에 뭘 칠할 건지를 골라. 그럼 색깔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그리고 색깔
3개, 2개, 1개. 그러면 3, 2, 1 이렇게 돼요. 4개 중에 하나,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 둘 중 하나, 1개 중에 하나. 이게 같을 때도 마찬가지지. 라에 4개 중에 하나, 나머지 셋 중 하나, 둘 중 하나, 1개 중에 하나. 이렇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색깔을 3가지 사용 가능해요. 3가지 색을 쓰려면 가랑 다가 같고, 심지어 나랑 나도 같아야 돼. 그럼 여기에 누구를 칠할 건지가 넷 중 하나, 여기에 누구를 칠할 건지가 셋 중 하나, 여기에 누구를 칠할 건지가 둘 중 하나지. 답은 똑같지만 가정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이게 24, 얘도 24, 얘도 24. 합쳐서 72. 이렇게 색깔의 개수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거 말고는 없어 보이고요. 자, 6번도 마플 교과서에 있는 문제 같은데 이거 언젠가 모의고사 문제였을걸? 자, 일단 꽃병이 A가 있고 꽃병이 B가 있어. 근데 어떤 한 송이를 A에 꽂아. 그럼 케이스 1번. 장미 한 송이가 A에 들어온 경우. 케이스 2번. 카네이션 한 송이가 A에 들어온 경우. 케이스 3번. 백합 한 송이가 A에 들어온 경우. 자, 장미 한 송이가 들어왔으면 다른 꽃들을 B에 꽂아야 되기 때문에 장미 빼고 카네이션과 백합을 꽂아야 되는데 이때 카네이션 하나에 백합 합쳐서 8송, 다 합쳐서 8송이 꽂아야지. 백합 7송이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백합 한 송이에 카네이션 7송이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카네이션은 맥시멈 6송이, 백합이 그래서 2송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총 6가지. 마찬가지로 카네이션을 한 송이를 꽂으면 이제 장미랑 백합인데 장미 백합은 재고가 넉넉해요. 1, 7부터 해서 7, 1까지. 그럼 총 7가지가 나오지? 총 7가지가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백합 한 송이 꽂으면 아마 카네이션과 장미를 꽂아야 되는데 카네이션이 6가지밖에 안 돼. 장미는 뭐 넉넉하긴 하지만 여기 6가지. 그럼 여기 다 합쳐서 19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됐죠? 경우에서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못 보던 문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많으니까는 평소에 공부를 좀 한 친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반절 정도, 한 10번 정도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옵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좀 맞춰야 되는 문제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겠지만 내가 100점 맞을 거 아니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은 좀 틀려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현재 실력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 다 맞추셔야 된다고. 이런 걸 전략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고 이제 유리함수가 나왔죠. 유리함수가 나왔고 유리함수의 핵심은 뭐다? 유리함수의 핵심은 점근선이다. 점근선 중요하다는 얘기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점근선 보이게끔 이 식을 바꾸면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점근선 x는 1, y는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a라는 점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1,2예요. 되게 재밌는 건 마이너스 1,2.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이죠. 그리고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p를 지나는 원의 넓이의 최소값. 자, 이렇게 된다고 치면 p는 이거 위의 점이거든? 그럼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젠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p가 이쯤에 있을 때 아마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오타인 것 같거든. 마이너스 1,2가 아니라 1, 마이너스 2여야 될 듯. 여기가 원의 중심이어야 돼. 여기라고 치면은 구할 수는 있긴 한데 문제 번호 7번에 그냥 생뚱맞게 저기로 나온다고? 좀 애매한데. 그치. 일단 여기 이게 좀 오타일 확률이 높고 오타인 거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될 때는 바로 요때. 요 지점이거든요. 저 지점을 찾으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저 지점이라는 건 뭐냐면 요 지점의 자체가 y는 기울기가 1이고 그리고 1, 마이너스 2 지나가는 친구. 이 친구랑의 교점이에요. 그러면 얘랑 같다고 놓고 풀면 x 빼기 3, x 빼기 1 곱한 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네. 따라서 x는 3, 아니 마이너스 1인데 여기 3이겠죠. 여기 3,0. 아까 여기가 1, 마이너스 2였다고 치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루트 5. 넓이는 5파이. 최소값은 5파이 될 겁니다. 5파이. 됐죠? 이게 아마 맞아요. 문제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시고 8번. 대칭. 이게 그림도 딱히 엄청 예쁘진 않아요. 이게 y는 누가 그은 거구나. p랑 q는 일단 역함수 관계에 있을 거예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p의 좌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자, 여기가 핵심이죠. 넓이가 12. 자, 근데 이거에 여기 좌표 6,0요. 여기 0,6이거든. x절편이랑 y절편이. 그러면 요 큰 삼각형의 넓이가 보이실까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이기 때문에 18이에요. 근데 안쪽에 있는 삼각형이 12가 됐다는 얘기는 빨간색 삼각형 있죠? 요 넓이가 3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도 대칭이니까 여기도 3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10이고 이 구성이에요. 자, 근데 봐봐. 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해? 밑변 곱하기 밑변 6이죠. 그리고 높이 곱하기 2분의 1한 게 얼마라고? 3이라며. 따라서 h는 1입니다. h가 1이라는 건 p의 y좌표가 1이라는 거고 p의 y좌표가 1이려면 x좌표가 5가 돼야 돼요. 여기 5,1이죠. 결국은 y는 x분의 k도 누구를 지나가? 이 그래프도 5,1을 지나가는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k값은 5다. 이렇게 해서 풀릴 거고요. 그죠? 여기까지가 8번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8번 문제예요. 자, 8번 문제까지 푸는데 큰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될 것 같고 보기에는 12번 문제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무리함수 시점이 a, 3인 그래프죠. 그리고 이게 음수기 때문에 그림을 굳이 그리면 x자리에 마이너스 x 따라서 y축 대칭 그래프 이렇게 생겨요. 여기가 a, 3. 자, 근데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그릴 거랍니다. x가 마이너스 3 여기 어디 있고 2까지 그렸을 때 이때 최소값이 5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2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약 4니까 A는 6 나와요. A는 이제 6 나올 거라고. 그냥 간단하게 A는 6이에요. 자, 그럼 이 그래프 정의역은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형성돼 있고 치역은 3보다 클 때 형성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최대값은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죠. A가 좀 전에 얼마인 걸로 밝혔지? 6인 걸로 밝혔지.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3, 6. 최대값은 6. 여기는 6 나옵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답니다. 현재 시점이 아까 좀 전에 A가 6이었어요. 식을 잘못 썼지.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떨어뜨리면 이 함수는 시점이 y값이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 그래프는 1사분면을 지나는지 그려서 확인해 보죠. 자, 시점이 6, 마이너스 3. 그리고 얘 0 집어넣어 볼게요. 0 집어넣으면 루트 6 빼기 3이거든요. 뭔 소리냐면 루트 6 빼기 3은 음수입니다. 3이 루트 9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그래프의 y절편이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이거란 말이에요. 루트 6 마이너스 3. 근데 그림상 루트 6 마이너스 3은 음수입니다. 왜냐면 3이 루트 9잖아요. 그럼 루트 6에서 루트 9를 뺀 건데 이게 더 크니까 당연히 음수죠. 그러면 y절편이 음수라는 건 원점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현재 1사분면은 지나가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은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이거는 이제 수영도 교란순열 그거죠. 네 짝을 택할 때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일단은 경우에 있어서 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선 뽑기 후 배치를 할게요. 일단은 네 짝을 선택을 할 거야. 네 짝을. 뭔지 모르겠지만 네 짝을 골라서 와야겠죠. 근데 한 켤레만 짝이 맞아야 된대요. 이걸 편의상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AA, BB, CC, DD, EE, FF, GG.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17짝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내가 4짝을 들고 올 건데 한 켤레만 짝이 맞아야 된대. 그럼 이렇게 하자. 그 한 켤레가 누군지를 결정을 해. 그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G일 수도 있잖아. 총 7켤레가 짝이 맞을 거라고요. 이거는 팁인데 무조건 여기서 답은 얘 안 되고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왜? 7이 곱해질 거거든 이따가. 그럼 7에 배수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부터 그냥 GG가 같은 거를 뽑았다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그럼 이 중에 이제 다른 거 골라야 되지. 다른 거. 그럼 이제 총 몇 개? 12개 중에서 나는 그냥 2개를 뽑을 예정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2개 중에 순서 상관없이 2개를 뽑을 예정이라고. 근데 그 중에 같은 게 나오면 안 되지. AA, BB, CC, DD, EE, FF 같은 거 나올 수 있는 게 6개는 빼줄 예정이라고요. 이게 12, 11에 60이네요. 66에서 6 빼면 60이에요. 곱하면 420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11번 볼게요. 편의상 여기는 좀 지울게. 평행사변형 중에서 색칠한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일단은
이게 원래는 5개거든. 이 세로 줄이. 근데 여기는 못 써. 여기를 고르는 순간 포함을 할 수가 없어, 저거를. 그러면 결론은 내가 지금 좀 전에 진하게 그은 저 4줄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돼. 이 4줄 중에서 2개를 골라놓기만 하면 일단 좌우로는 충분히 막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아까 했던 얘기도 좀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나도 이거 지금 풀고 풀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시험 칠 때 이렇게 풀어라라는 거 시뮬레이션 하는 거란 말이야. 얘를 막으려면 이쪽에서 둘 중 하나를 골라. 빨간색이 둘 중 하나를 고르자고. 그리고 이쪽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지. 그렇지. 그럼 이제 이게 좌우를 막는 방법이지. 상하를 막는 방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여기 둘 중에 하나를 골라. 그리고 여기 셋 중에 하나를 골라. 이렇게. 그럼 일단 4랑 6을 곱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요. 자, 12번. 의자 6개, 남자 셋, 여자 둘, 그리고 여학생은 무조건 이웃하고, 여학생 무조건 이웃하지 않아야 되네. 오케이.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학생 둘, 여학생 셋, 그리고 빈 의자 하나. 이렇게. 그리고 저기 의자가 6종류밖에 안 되거든. 여학생이 2명 이상 이웃하지 않게. 2명 이상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2명도 안 되고 3명도 안 된다는 얘기야. 결론은 여학생들은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편의상 너무 많이 걷나? 이런 6개 아닌가? 자, 여학생이 요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요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됐죠? 여학생을 먼저 배치를 하자고, 경우가.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까 여기서도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을걸? 2칸, 1칸, 3칸, 1칸은 불가하고, 1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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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칸.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애들을 배치할 거야. 그냥 남자애들 2명과 빈자리 하나를 배치할 거라. 3 곱하기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학생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3팩토리얼. 마찬가지일걸? 아마 3팩토리얼에 3 곱하기 2. 아무튼 그런 게 몇 개? 이런 게 4개. 계산하면 4 곱하기 6 곱하기 6. 36에 4 곱하기 144. 또 가렸네. 아까 전에 7번을 계산을 좀 잘못했더라고. 문제는 이게 잘못된 게 맞고, 문제 잘못된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이 길이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2제곱 2제곱에 루트 씌워야죠. 8 나오죠? 루트 8. 그래서 5파이가 아니라 8파이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또 13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마 13번부터 난이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보시죠.
집합 문제처럼 보여요. 오케이.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다시 얘기하면 x라는 친구는 12하의 자연수들을 온소로 가지는 친구들 텐데, 여기가 포인트는 x랑 b랑 합집합을 하면 13개래요. 근데 b가 지금 7 이상 16이면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미 둘이 빼면 9, 10개거든? 10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합집합했더니 13개래죠. 그리고 어차피 x는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 11 뒤쪽으로 나오는 애들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x라는 친구가 뭔가를 쭉 가지고 있을 거야. 뭔가를 쭉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이게 합집합이 3개가 13개가 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b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누구를 더 가지고 있어야 돼. 이 1부터 6까지 중에서.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해볼까? 1, 2, 3, 4. 좀 노가다를 잠깐 해볼게. 이렇게 해두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 15, 16까지. 현재 A의 영역이 요렇고, 그리고 B의 영역이 요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X의 영역이 생길 건데, 합집합했을 때 13개가 되는데 이미 B만 해도 10개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3개를 더 추가로 누가 데리고 와야 돼. 누가 X가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3개를 지금 6개 중에서 누구를 데리고 올 건지를 고르는 게 6시 3이야. 6시 3이로. 그리고 이 뒤로 나오는 7, 8, 90 같은 경우는 X가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이야. 가진다고 해서 이 합집합의 개수가 13개 되는 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그럼 7은 가질 수도 있고 8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지면 그만, 안 가지면 그만이 나올 거고, 이건 6, 5, 4의 3의 1이니까 20이네요. 16이고 320이 나올 걸로 추정됩니다. 이런 문제 지금 처음 풀어본단 말이야.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거지. 솔직히 생각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14번도 약간 13번이랑 비슷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일단 AB가 있는데 AB의 합집합이 4개래. 그리고 교집합은 1개 이상이랍니다. 그럼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서 해볼까? 케이스 1번. 교집합이 1개일 때. 2번 교집합이 2개일 때. 3번 교집합이 3개일 때. 4번 교집합이 4개일 때까지. 5개는 당연히 안 되죠. 합집합이 4개인데. 자, 그러면 교집합이 4개인 경우 만만하니까. 결국은 합집합도 4개고 교집합도 4개면 여기 6개 중에서 누가 들어갈 거냐? 6시 4. 여기 요 동네에 누가 4개가 다 들어갈지를 고르는 게 6시 4예요. 어차피 여기는 다 없어요. 교집합이 4개면. 자, 이번엔 3개. 3개는 여기 3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6시 3이야.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어. 6시 3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 2, 3이 여기 들어왔다고 칠게. 원소가 1개 더 있어야 되지. 근데 그 원소 1개가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그 원소가 4인지 5인지 6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 셋 중 하나고 그 원소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교집합이 3개일 때 상황이고, 자, 이번엔 교집합이 2개일 때 상황을 봐볼게. 2개일 때라는 건 여기 일단 6개 중에 2개가 올 겁니다. 6시 2. 자, 예를 들어서 1, 2가 왔다고 할게요. 1, 2는 왔고, 지금 3, 4, 5, 6 중에서 2개가 더 와야 되지. 그치?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3, 4, 5, 6 중에 일단 2명을 땡겨와. 누가 이 팀에, 이 합집합 팀에 합류할 건지를
두 명을 땡겨 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3, 4가 왔다고 할게. 3, 4가 왔다고 해. 그럼 3한테 물어볼 거야. 너 여기 갈 거니? 여기 갈 거니? 물어볼 거라고. 그럼 3은 둘 중에 하나를, 4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갈 걸로 보입니다. 됐죠? 자, 이제 교집합이 한 개일 때. 교집합 한 개일 때도 방법은 똑같아. 일단 여기 누가 올 거냐. 이 교집합에 누가 올 건지를 고르는 게 6개, 6시 1. 1이 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남은 5명 중에서 3명을 우리 팀에 영입해야지. 3명을 영입했어. 예를 들어 2, 3, 4가 왔다고 치자고. 2한테 물어볼 거야. 1로 갈 거니? 1로 갈 거니? 3한테도 물어볼 거고 4한테도 물어볼 거라고. 이렇게 생기는 모든 케이스를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 6시는 6, 15 20이고 21 곱한 120 6 15 90 4 36 10 60 480 하면 705 숫자 너무 큰데 840 벌써 900 넘는데 뭐 잘못했나 보다. 이런. 나 지금 되게 뻘짓했죠? 부동의 방향을 잘못 봐갖고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여. 교집합이 한 개 이상이 아니고 한 개 미만, 한 개 이하네. 한 개던가 없던 간에. 그럼 일단 얘네들은 다 필요 없을 것 같아. 일단 한 개일 때는 했죠. 교집합이 0개일 때를 해야 돼. 0개일 때. 여기 0개일 때. 0개면 여기 아무도 안 와. 일단 4명 뽑아. 6시 4. 그 4명한테 물어볼 거야. 어디에 갈 건지. 그러면 22, 22요. 6시 4, 15. 15, 16. 120, 240. 그럼 720 나올 겁니다. 되게 뻘짓했는데 그냥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따로 지우질거나 편집하지는 않을게요. 자, 이제 슬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 15번, 16번 보시면 돼요. 자, 15번 풀 건데 15번이 아마 오늘 풀어야 될 그냥 문제만 봐서는 오늘 풀어야 될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워 보이거든. 자, A는 상수입니다. A의 값이 변수가 아니고요. 그냥 요 사이에는 하나의 값인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시작점이 a분의 8,3인데 a분의 8은 이거 a를 3분의 8을 집어넣으면 이게 3이거든요. 그리고 10을 집어넣으면 5분의 4란 말이에요. 그럼 a는 5분의 4랑 3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3,3이면 이 a분의 8이 3보다 작다는 얘기죠. 이쯤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분의 8,3이 시점이고 이런 문제는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fx죠. 그리고 이거의 역함수는 당연히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림이 다소 미흡하지만 이해 부탁드리고요. 근데 문제에서 gx라는 친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함수가 더 크면 fx를 그리고 fx가 더 크면 역함수를 그린다는 건 밑에 거 작은 거 그린다는 얘기야. 그럼 그래프가 아래쪽을 계속 따라서 움직이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누구 위의 점이고 y는 x 위의 점이고 그리고 거기에 y는 x 빼기 n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평소에 그리면 그래프 삐딱하네. 얘랑 평행하게 그려야 되니까 한 요정도 느낌이면
교점이 1개야. 근데 이 정도 느낌이면 접할 때가 있거든. 2개. 이때는 HN이 2개. 이때는 HN이 1개. 그리고 어떤 특정 동네에서는 3개도 가능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지나갈 때는 또 2개고. 그럼 이제 n이 커지면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아래쪽으로 움직이는데,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 n 자연수지 않나? 자연수 n에 대해서지. 그러면 처음에는 1개에서 2개가 됐다가 3개가 됐다가 또 잠깐 2개가 됐다가 1개가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HN의 그래프가 그렇다고. 이걸 괜히 불연속 그래프를 그리진 않을게, 고이 애들처럼. 근데 여기서 543이야. 543. 근데 3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야. 이 같은 것도 없어. 방법은 하나야. 얘가 H3. 커지면 커질수록이잖아.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H3, 이게 H2, H4, 이게 H5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포인트일 것 같아. 왜냐면 H4일 때 이거 뭐 하거든? 접하거든. 쉽게 생각하면 Y는 H4, N이 4일 때 이 친구랑 누구랑? 아까 누구? 이 친구의 역함수랑 접한다고요. 뭐 사실 역함수 구해도 되고, 아니면 저 x 빼기 4면 x 플러스 4랑 접한다고 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이쪽 동네는 반대쪽이니까 이건 x 플러스 4일 거거든. 그러면 x 플러스 4랑 누구랑? 얘랑 접할, 역함수 구하기 귀찮아서 내린 결론이에요. 얘랑 접할 거예요. 넘겨서 1, 양변에 제곱하면 이렇게요. 판별식에 따르면 이게 6 아니면 마이너스 6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게 중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은 0 쓰잖아. 그럼 근데 중근 이거 판별식도 쓰기 귀찮은 거. 완전 제곱식 0 되면, 완전 제곱식 되면 판별식이 0인 거거든요. 그럼 a가 마이너스 4던가 a가 8인데 누가 봐도 8이어야 되죠. 따라서 a 값은 그냥 8이 나옵니다. 됐죠? 자, 15번. 유리함수 점근선 보이게끔 좀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를 이동했더니 얘가 됐답니다. 이거가 결국은 3이란 얘기예요. 이동해서 일치한다는 건 모양은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로 현재 fx의 점근선은, 유리함수는 점근선으로 얘기를 다 정리하면 돼. x는 a, y는 2예요. 근데 이거 역함수는 x는 2, y는 a겠죠. 그리고 그 역함수를 4만큼 들었네요. 역함수를 4만큼 들었으면 이제 점근선이 x는 2, y는 a 플러스 4죠. 그리고 fx에 x자리에 x 빼기 4를 집어넣었다는 건 x축 방향으로 4만큼 움직인 거니까 이 친구는 a 더하기 4, y는 2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 둘이 같대잖아.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아까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면 b는 7입니다. 7 빼기 2니까 9 나올 거고요. 유리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점근선 놀이, 점근선으로 다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7번 이것도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 같죠? 영덕 요거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애초에 부교재가 그 모의고사 문제집이잖아. 일단 그래프를 그려요. 첫 번째 친구는 시작점이 마이너스 3분의 2, 5인 무리함수고, 두 번째 친구는 점근선이 2, 2인 유리함수예요. 그리고 fx는 t의 실근의 개수를 gt, 이건 t가 변수, 여기서 t가 변수. 했을 때 치역이 y는 4보다, 일단 4보다 작을 때네. 되게 재밌는 게, 지금까지는 없었겠지만 4보다 작다라는 건 4 중간에 비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는 2, 2, 점근선이 x는 2, y는 2. 여기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4보다 큰 숫자라고 치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다 그릴 거 아니고 언제 그릴 거야? 1보다 작을 때만 그릴 거니까 여기가 x가 1이라고 치면 실제로 이건 a 플러스 4가 양수일 때 지금 가정해놓고 푸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프가 여기에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무리함수를 그었는데, 무리함수도 지금 여기 음수, 여기 양수잖아. 그럼 그래프가 기본형이 이건데 이렇게 생기란 말이에요. 그 친구가 위에 있어. 시작점이 5에 있다고. 그럼 이게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지금 대입은 따로 안 해봤지만 이게 5보다 클 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치역이 5보다 클 때잖아. 치역이 애초에 5보다 클 때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어떻게 치역이 다 합쳐갖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냐는 얘기죠. 5보다 작을 때구나. 그러면 가능은 한가? 이게 4라고 치면 그래프가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가능은 하겠네. 가능은 해. 지역이 4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 다음 게 안 되지. 근데 그림은 가능한데, 이렇게 4보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쭉 그려진다고 쳐봐봐. 그러면 치역은 4보다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는 게 맞는데, 문제는 t가 4보다 작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t를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밖에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두 개 생기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이게 아니란 얘기죠. 결론은 이 그래프가 아니란 얘기예요. 양수가 아닐 거란 얘기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유리함수 문제이기 때문에 점근선이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계속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계속적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봅시다. 그림 그리는 게 힘들어서. 자, 점근선 2,2인 상태에서 아까 이게 음수라고 할게. 그러면 2, 4분면이랑 4, 4분면이 그려질 건데, 이렇게. 어차피 여기 2니까 여기가 1이면 돼.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무리함수가 만약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보세요. 어떤가? 자, 여기가 만약에 4라고 칩시다. 그래 볼때 4보다 작은 데다 형성돼 있지. 시역은 4보다 작을 때가 맞죠. 심지어 여기 4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선을 그으면 한 점, 한 점, 한 점. 심지어 여기 점근선이랑 같다고 치면 여기도 한 점. 그 뒤로도 계속 한 점이면 모든 걸 만족시키는 걸로 보입니다. 자, 다 됐어요. 이게 1,4를 지나가야 돼. 누가? 아까 이 유리함수가 계산하기 얘가 편하니까 1,4를 지나간다고 할게요. a는 마이너스 6이요. 자, 그리고 이 친구 1일 때 어디 지나가야 돼? 저 친구의 점근선인 2를 그대로 지나가야 돼. 그럼 아까 이 무리함수가 1,2를 지나가야 된다고. 넘기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없어지고 제곱까지 하면 3x 더하기 3 더하기 b가 9 나와야 돼. 따라서 b는 6이요. 그럼 6 빼기 6이니까 10이 나오겠네요. 됐죠? 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18번은 경우의 수 문제고 그 뒤로는 서술형 문제예요. 서로 다른 초콜릿 5개, 같은 종류의 사탕 2개. 사실 이거 그 수학화 경우의 수 문제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은 잘 안 배우는 내용이거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분할, 분배 이런 문제들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초콜릿을 먼저 나눠줄게. 초콜릿을 나눠줄 거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고, 그리고 합쳐서 3개 이상 받은 학생도 없대. 사람은 5명. 초콜릿 2개씩 줘도 되나? 가능하네. 경우의 수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중요한데 지금 초콜릿 5개, 사람도 5명이잖아. 그러면 일단 초콜릿 기준으로 초콜릿 케이스 1번 5개 모두 5명에게, 그러니까 5명에게 초콜릿을 모두 나눠준 거야. 5명에게. 케이스 2번 4명에게, 그리고 3명에게 나눠주는 방법. 이거 5팩토리야. 4명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분명히 한 명은 초콜릿을 못 받아. 저러면 못 받는 애를 고르는 게 5. 4명한테 나눠줄 거지. 그럼 4명한테 나눠줄 때 이게 지금 뭐 약간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 그 선택 과목 그걸 배우면 편하긴 한데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4개가 이제 4명한테 나눠줄 거니까 한 명한테 몇 개 줄 거야? 2개 줄 거지. 그럼 초콜릿 중에서 2개를 먼저 골라. 초콜릿 중에서 2개를 고르라고.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2개짜리 초콜릿을 고르는 방법이 일단 5씩이니까 10가지. 그리고 그 2개짜리 초콜릿이 누구한테 가는지가 중요하잖아. 4명 중에 1명한테 갈 거 아니야. 그게 4. 그리고 당연히 나머지들도 알아서 받겠지. 3팩토리얼. 아까 초콜릿 나누는 방법이 10이 있었어요. 3명한테 나누는 방법도 일단 아직까지는 나누는 거야. 5C 3명한테 주려면 2개 1개 줘야 되잖아. 2개 3개는 안 돼. 2개 1개 줘야 돼. 5C 3C. 근데 이렇게 나눈 거를 일단 2로 나눠. 왜냐면 나누는 것까지는 똑같으니까.
초콜릿 A, B, C, D 한 거랑 C, D, A, B 한 거랑 똑같으니까 10, 3, 15. 초콜릿 나누는 방법이 15가지가 있고, 그리고 3명한테 나눠줄 거지. 5C3. 그리고 5C3에게 각각 나눠진 초콜릿을 나눠주는 방법. 그게 3팩토리얼.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4팩토리얼이었겠지. 자, 이게 120, 6, 24, 5, 120, 1200, 10, 6, 900, 900. 그러면 1080, 1020, 2220.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세 명한테 그냥 다 나눠주는 게 5팩토리야. 따로따로 해야 된다. 지금 이거 더하면 안 된다. 자, 이 상태로 이제 초콜릿은 얘기가 끝났어. 사탕으로 갑시다. 사탕. 지금 여기서 파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케이스 1번에서 어차피 모두 다 초콜릿을 한 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탕 2개 몰빵 쳐도 아무 상관이 없어. 사탕 2개를 몰빵 치는 방법이 있고 한 개 한 개 나눠주는 방법이 있다고. 2개 몰빵 치는 방법은 어차피 5명 중에 1명이야. 누구한테 갈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탕은 구별이 안 되거든. 그럼 5명 중에 1명한테 갈 거고, 그리고 이것도 1명 1명이기 때문에 그냥 5명 중에 2명한테 가는 거야. OC. 그러면 OC는 10, 15.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120 곱하기 15. 자, 이번에는 4명한테 갔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떤 애는 초콜릿을, 편의상 설명을 좀 할게. 어떤 애는 초콜릿을 2개를 갖고 있을 거고 어떤 애는 초콜릿을 아예 안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사탕을 몰빵을 친다고 치면 누구 빼고 A는 빼고 나머지 애들한테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4가지 경우가 생겨. 사탕 몰빵의 경우. 그치?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잖아. 있으면 안 된대잖아.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뭘 받아야 돼. 사탕을 받아야지. 그럼 사탕 하나 받고 그냥 나머지 사탕을 누구한테 줄 건지를 고르면 5가지. 여기는 그냥 5가지밖에 안 나와요. 맞지? 여기 1200 곱하기 5가지. 자, 세 번째는 지금 초콜릿이 이미 어떻게 돼 있어? 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럼 D는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그럼 얘네들 사탕 주는 걸로 끝난 거야.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어. 됐죠? 6000 도도도도도도 2400인 것 같은데 아닌가? 15 곱하기 12하면 1800이구나. 1800. 답이 없어. 이런. 1800. 지금 답이 왜 안 나왔냐면 내가 문제를 잘못 봤네. 3개 이상을 받은 학생이 없다고 했잖아. 3개도 안 되는 거야. 3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사탕 2개 몰빵 친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거지. 안 돼. 무조건 안 돼. 오케이? 왜냐면 사탕 2개 몰빵 치면 원래 1개씩 받았는데 3개 되니까 여기 10 곱해야 돼. 그러니까 15가 아니라 여기 15를 일단 곱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근데 사탕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애가 초콜릿을 2개를 받았고 나머지 애들이 초콜릿을
한 개씩 받아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럼 얘는 아무것도 주면 안 돼. 사탕을 여기 얘 하나 주고, 그리고 나머지 넷 중 하나 줘야 되지. 그럼 5가 아니라 4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아. 그럼 1200에 4800에 900 더하면 6900. 이렇게. 자, 이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닌데 연습을 평소에 많이 했었어야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객관식을 다 푼 겁니다. 자, 19번 문제 볼게요.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이 2분의 1, 2분의 9고 0,4 지나간대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고 그 상태로 전개까지 다 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a는 마이너스 2 b는 2 c는 4. 그러면 그래프가 이 친구, 이게 gx 그래프. gx 그래프 원점 대칭시키면 hx인데 이거고 gx 그래프 y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하면 그 친구는 이거고 얘네 둘이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그냥 같다고 하고 넘겨서 정리하면 같은 게 아니구나. 이거 그림 그려야겠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인데 이렇게 된 거. 저거 0 집어넣으면 2 지나가니까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4, 원래 2였는데 이렇게 생기네. 얘를 k만큼 움직여서 둘이 만나게 하면 딱 요때부터 두 점에서 만나고, 그러려면 쉽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4, k 플러스 2가 얘 위의 점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8, 4루트 2 빼기 2가 k 플러스 2라는 얘기고, 그때 k 값은 4루트 2 빼기 4입니다. 4루트 2 빼기 4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보시고 20번. 뭐 함수의 개수 문제처럼 보이지만 경우의 수 문제 케바케예요.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애들이고 1에서 출발한 애가 결국 4에 도착해야 되는데 첫 번째 1로 가면 F1이 1로 가면 말이 안 돼요. 4에 도착을 못 합니다. F1이 2로 갈 때, F1이 3으로 갈 때, F1이 4로 갈 때, F1이 5로 갈 때랑 6으로 갈 때가 있는데 이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게 1보다 3이 더 크고 5보다 더 커야 되는데 얘가
6으로 가면 더 큰 값 자체가 없잖아, 6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6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6보다 큰 애들이 없으니까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F1이 4로 갈 때는 오히려 되게 단순한 게, 자, 케이스 1번부터 해볼게요. F1이 4로 가면 자동으로 F3은 5로 가고, F5는 6으로 가요. 그러면 보내보자. 그리고 이게 맞으려면 4도 4로 가야 돼. 4도 4로 가는 게 정해진 거고, 3이 5로 가고, 5가 6으로 가는 게 정해졌다. 그럼 남아있는 게 2랑 6밖에 없죠. 걔네들의 선택이 6 곱하기 6. 2와 얘네들의 선택 때문에 6 곱하기 6, 36개가 나온다고요. 됐죠? 그리고 케이스 2번. F1이 3으로 갈 때. F1이 3으로 가는 순간 3이 4로 가야 돼요. 그러면 F5는 어차피 5 아니면 6으로 가니까 두 가지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F2랑 F4랑 F6이 자기 마음대로 가도 되니까 666에 곱하기 2입니다. 세 번째 F1이 2로 갈 때. F1이 2로 가면 F2가 4로 가야 돼요. 그리고 F3이랑 F5 같은 경우는 F1이 2로 갔기 때문에 이번엔 3, 4, 5, 6 중에서 두 개 골라서 가면 되거든요. 얘네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4C, 2에서 6가지가 나와요. 남아있는 F4랑 F6이 또 자기 맘대로 갈 거니까 6 곱하기 6.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나오죠. 네? 216이 3개, 648, 36까지 하면 680인데 총 나올 수 있는 가짓수가 680개. 혹시 뭐 놓치고 있는 거 없나 한번 봐볼게요. F1은 4, F1은 3, F1은 2. F1은 1로 못 갔지? F1이 1로 가면 4로 못 가잖아. 2로 가든가 3으로 가든가 4로 가든가 5랑 6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죠. 오케이, 됐어요. 그럼 라스트. 이거 뭐 어디서 답지를 구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답지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21번은 사실 실제 시험이었으면 안 풀고 확인한다 나 같으면. 심지어 이거 y, x 역함수라는 얘기죠. 근데 A, B는 교집합이 00밖에 없고 이게 생긴 게 되게 어렵게 생겨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시점 찾아서 그래프 그리면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걸로 보입니다.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둘이 역함수고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근데 저놈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x는 0보다 클 때만 그리고 저기는 y를 0보다 클 때만 그리니까 실제로 그려지는 그래프는 이쪽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직선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각각의 교점. 이 PN이랑 QN이네요. 그리고 걔네들의 길이가 74루트이고요. 얘네들 역함수기 때문에 y는 x에 대한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중점이 있고 저게 74 루트 2면 36 루트 2가 될 거고요. 교점을 찾을 수는 없고 인 값을 구해야 되니 교점을 찾으면 계산이 엄청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찾아볼게. 아까 저 y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교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넣는 하면은요 y는 어차피 사라지고 루트 빼고는 다 넘겨야 돼서 플러스 10n제곱 더하기 6 이렇게 나오죠. x값이 계산이 되나요? 제곱은 어차피 없어지긴 하겠다만 제곱도 안 없어지는 것 같은데 74 루트 2 이게 혹시 되나 싶어갖고 계산을 해봤는데 진짜 계산이 돼요. 이게 어이없는 게 일단은 지금부터 힘든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교점 찾으려고 여기 x제곱에 마이너스 12, 13 x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계산 다 하면 96n 4제곱 120n제곱 더하기 36이고 12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2, 4, 3, 1에서 이게 인수분해가 안돼 정신 차려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각각 4, 3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네 둘이 더하면 4를 곱하면 8이지 8 20n제곱 플러스 13 요 부호만 반대인 친구가 나오죠. 그리고 이게 인수분해가 x 빼기 이거랑 x 빼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마 우리가 찾는 친구는 얘일 겁니다. 여기 좌표가 왜 얘냐면 이 원래 이렇게 그래프 다 그리고 나면 여기 하나 더 만나거든. 얘가 더 큰 거잖아. 더 작은 거여야 되니까 여기 좌표가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네요. y값은. 그러면 여기 이 좌표부터 어디까지? 여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거리를 구하면 루트 2분의 그대로 집어넣으면 8n제곱 더하기 2 절대값 씌운 게 아까 36이 아니고 37 루트 2 곱하면 74 72 n제곱이 9 그리고 72 n제곱이 9 나와요. 됐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 보면 루트 74 72 n제곱이 9 자연수 n의 값은 당연히 3 나올 거고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21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뭐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현재 진짜 시험에서는 모르는 문제는 쑥쑥쑥 잘 넘어가는 게 오히려 최선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